지금 보여드린 그 동영상은 MBN이라는 데서 한 건데 제 2부도 있어요. 2부 보시고 싶습니까? 네. 그럼 다음 주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쯤 했는데 이분들이 그걸 편집을 하지 않고 1부, 2부로 다 나눠서 보여주었습니다. 편집을 하면은 어떤 말을 빼고 이렇게 하는데 뺀 데가 한 군데는 있군요. 저기 뭐 뇌구조를 보여준다고 사람 머리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뭐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이거 부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말을 자꾸 했더라고요. 뭐 일단 오늘은 본론이 정치와 유머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요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이 코미디 수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도 그걸 코미디라고 하지 않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논쟁을 합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코미디예요. 코미디 1+1은 4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학생이 그 3학년 교실에 있으면은 그 수업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1+1은 2라고 하는데 1+1은 4라고 계속 손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을 드러내어 보이든지 뭐 입에 뭘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1은 2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1+1은 4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멱살 잡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중요한 이 주로 정치 사회 부분의 논쟁은 논쟁할 거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상식으로 굳어진 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이 있느냐 공이 없느냐 하는 이런 논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논쟁을. 근데 곳곳에서 그런 논쟁입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또 논쟁을 합니다. 이런 텔레비전에 나와서 질문하는 거 가만 듣고 있으면은 그건 다 상식화된 거, 질문이 필요 없는 거, 질문이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럼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참 이게 저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발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경제, 과학 이쪽 분야는 참 발전하는데 정치 분야에서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수업을 하는데 빨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은 4라고 계속 부르짖는 애를 선생이 다스리지를 못해요. 당장 드러내든지 안 되면 결국 수업 방해로 퇴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또 저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코미디 수준으로 코미디로 한번 규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왜 이 정치에 유머가 없느냐.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국 정치에 남을 만한 유머가 있는지 살펴봐도 없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 유머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유머의 그 질은 아마 세계에서 세계적 수준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잡담을 가지고 또 정치를 하는데 정작 정치인들끼리는 유머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역대 대통령이 연설할 때 사람 웃기는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왜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마이크를 딱 잡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또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연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연설은 재미가 있다고 할까 이 맛이 있습니다. 맛이 꼭 이렇게 또 노트할 만한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 정치인들 대통령부터 하는 이야기가 너무 딱딱하고 또 교과서적이고 또 하나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유머로 규정을 해야 될 말을 이 야당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한 이야기. 북한에서 3대 세습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는 반하지만 북한 상식에는 맞다. 북한 상식으로 이해하면 그건 뭐 별거 아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기를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뭐랍니까 이게. 이 자체가 코미디죠. 코미디. 이런 이야기를 만약 미국에서 정치인이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길로 영원히 매장됩니다. 영원히 매장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 정치인이 기자한테 했다면은 절대로 정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매장됩니다. 그 말 하나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워낙 그 소리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상식, 그럼 남한의 상식은 왜 존중하지 않느냐? 천안함이 북한이 복종시킨 것은 남한의 상식이고 대한민국 상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고 북한의 비인륜적 상식은 존중하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영국은 여왕이 북한과 같은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영국은 입헌군주제 아닙니까? 입헌군주제. 영국에서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 의회 주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영국 관계법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영국에서 입헌군주제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왕이 한번 목이 날아다는 적이 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말이죠. 이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을 딱 목을 친 게 최초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하게 된 거예요. 왕의 목을 치면은 민주주의가 됩니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루이 16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거보다 딱 100년 전에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찰스 1세라는 사람을 단두대에서 목을 쳤어요. 진짜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내리쳐가지고 목을 쳤어요. 그때는 단두대가 개발되기 전이고. 그 다음 100년 뒤에 프랑스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두 나라가 영국, 프랑스 두 나라가 방식이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역사 인식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4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세습 왕조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해야 그게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데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크롬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을 친 찰스 1세의 목을 친 크롬멜. 북한은 지금 세습 왕조라고 그러니까 언제가 북한이 민주화 되려면은 북한 인민들이 손으로 김일성을 죽었으니까 나중에 김일성은 시체를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가지고 북한 참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이 세력의 목을 쳐야 돼요. 북한 주민들이 손으로 목을 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민주주의가 이루어집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자기라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큰다 하는 이야기가 그냥 말장난으로 한 게 아니고 영국의 유럽의 민주주의 발달사를 딱 요약합니다. 딱 요약. 애국자들이 많이 죽지. 독재자를 타도하기 위해서 애국자가 항상 더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어느 단계는 독재자의 목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이후부터 약 150년 내지 200년 동안 유럽의 모든 나라는 다 내전과 혁명을 경험을 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 가톨릭 편에 쓸 거냐, 신교 편에 쓸 거냐,
이걸로 해가지고 내전을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내전을 얼마나 심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발전 속도가 정해지는데 가장 심하게 한 것은 독일이고 30년 전쟁, 농민 전쟁, 그 내전을 여러 번 했고 가장 약하게 한 것은 불란스입니다. 불란스도 내전을 해가지고 왕이 둘이나 암살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약간 심하게 했지만 그래도 독일처럼 하지 않는 게 영국이었어요. 그러나 영국도 17세기에 들어오면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17세기에 들어오면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왕하고 어디가 싸우느냐. 영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느냐. 왕권과 국회의 대결이었습니다. 국회는 누가 만든 요새식으로 우리가 투표해서 만든 게 아니죠. 국회는 귀족들입니다. 귀족입니다. 귀족. 지주들이죠. 지주. 그래서 이 왕과 이 귀족들 사이에서 항상 싸워요. 의회와 왕과 사이에. 그래서 심심하면 왕이 막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해산했던 국회를 또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항상 가톨릭과 신교의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찰스 1세라는 사람인데, 이 불쌍한 사람인데, 찰스 1세. 이 사람이 이 청교도를 탄압을 하고, 이 구교를, 일단 소외되었던 구교를 좀, 복구를 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의회가 반발을 해가지고, 의회 군대하고 왕 군대 두 군대가 하나 생겨가지고, 청교도 전쟁을 합니다. 내전이 일어나요. 의회 쪽에 썼던 사람이 클로멜이라는 사람, 올리브 클로멜. 이 사람 지주인데, 기병을 딱 조직을 해가지고, 의회 군대를 지휘를 합니다. 아주 잘해요. 아주 용감하게 하고, 또 분율이 엄격하고, 좋은 군대를 만들었어요. 철기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연전연승 해가지고, 찰스 1세를 붙잡았는데, 이 사람이 또 도망을 가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649년에 그것도 재판을 통해서 합니다. 단두대에 올려가지고 목을 치는 재판에 누가 참여하느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법률가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선고를 해가지고 목을 쳤어요. 찰스 1세는 1649년 1월 30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이 됐습니까? 영국이 공화국이었던 적이 있어요. 한 10년 이 크로멜이 다스렸어요. 크로멜이 대충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정복을 하고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잠시 하다가 다시 왕이 돌아왔어요. 찰스 2세. 목이 날아간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 돌아와서 맨 처음 한 게 뭐냐. 그 웨스트민스터 국립현충원이죠.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는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 그 무덤이 다 있습니다. 크롬웰이 거기 묻혀 있었어요. 그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복수지. 보관 참치도 이만큼을 보관 참치가 아니라 목을 치고 그 목을 창에 꽂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24년 동안 걸어놨어요. 24년.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24년 동안 걸어놨습니다. 지금 크로멜이라 하면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하나인데 25년 동안 걸어놨다가 1685년에 그걸 누구한테 팔고 해가지고 그걸 또 수집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로멜의 머리를. 수집해서 누구 손에 갔다가 몇 바퀴 돌다가 땅에 묻힌 게 언제냐. 최근입니다. 1960년에 어떤 대학교 교정에 묻혔어요. 캠브리지에 있는.